네, 질의 시작에 먼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아우. 기기괴괴. 성형수.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기적의 성형수 사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되게 오랫동안 만들었단 말이지. 거의 뭐 6년. 만드는 과정이 사실은 되게 힘들었어. 하도 우리가 퇴짜를 많이 받다 보니까 투자도 퇴짜 받고 배급사에서도 퇴짜 받고 그러다 보니까 실사 영화들을 제치고 한국 애니메이션 사상 최초 영화 시장 1등. 엄청난 기록 세웠고. 박스오피스 1인 거잖아. 박스오피스 1위야. 대만 박스오피스 1위. 와. 게다가 대만이 수출될 때부터 일반 실사 영화 수출되는 것보다 4배나 돈을 많이 받고 수출됐어. 무산되긴 했지만 베니스 영화제에서 월드 프리미어 해줄 테니까 와. 최초겠어. 애니메이션계의 칸 영화제라고 불리는 안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는 야, 그럼 요쯤 되면 그 투자했다가 철회하신 분들 배 아프시죠? 고마워 하고 싶은 말이었어. 본 작품은 현재 우리나라 대기업 중심의 수직 계열화, 독과점 안전원 장르에 투자하는 문화펀드들의 도전 없는 답습에서는 사실상 태어나지 못했을 작품입니다. 이런 알을 깨고 세상 밖으로 나온 작품들의 응원을 보내고요. 또 하나 후속 조치 현황 보고를 보니 저를 비롯해서 존경하는 박정 의원님도 질의했던 문화 콘텐츠 중소기업에 대한 제작 지원 및 투자에 대한 활성화, 대책이 빠져 있는 것은 심히 우려가 됩니다. 극장 장기 보호 대책이 굉장히 중요한 만큼 중소 제작사들에 대한 방안도 같은 무게로 애정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겠습니다. 한국의 대기업들은 투자 제작, 배급 상영에 수직 계열화를 하고 있습니다. 제작은 독가 형태 안에서 인하우스를 직접 제작하면 제작 기획의 다양성이 사라집니다. 또 산업의 중추인 제작사가 악화되어 버린 일본 영화 산업의 형태로 바뀔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몇 차례의 국감과 회의에서 제작의 다양화를 위해 여러 제작사와 창작자가 독과점으로 인해 소외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컨진원 국감 때는 넷플릭스는 제작을 직접 하지 않는다는 예도 들었습니다. 오늘은 투자 배급과 상영에 대한 수직 계열을 중심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대수직 계열화가 한국 영화 산업의 확장과 다양성을 가로막고 획일화된 장르, 중소 제작사들의 발전, 국민들의 다양한 볼거리 수요를 침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2020년 2월 17일 영화산업 구조 개선 법제화 준비 모임 영화인들 1356명이 영화산업 구조 개선 요구 영화인 선언을 했습니다. 주요 내용 중 하나가 대기업의 영화 배급업과 상영업, 겸업 제한이었습니다. 존경하는 도종환 위원장님께서도 그 20대 국회 때 배급업과 상영업의 겸업 금지를 포함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셨는데요. 임기 만료 폐기되었습니다. 영화인들, 국민들, 국회의원들 모두 한국 영화 산업에 있어서 대기업의 수직 계열화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국회 때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보고요. 장관님, 이 문제는 본 의원뿐 아니라 많은 곳에서 지적했으리라고 봅니다. 장관님 임기 동안 시도한 가장 큰 노력이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그럼에도 잘 안 되었다면 무엇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는지 향후를 위해 알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상영 배급 겸업 이 문제는 방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다양성에 관한 문제, 또 자본 투자를 통해서 국제 경쟁력을 또 진흥시킨다는 또 그런 측면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불공정 행위 같은 거 이런 게 있는 것에 대해서는 면밀히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 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계속 이거를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함께 어떻든 개선해야 될 부분은 개선을 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저희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독과점 문제나 이런 문제는 분명히 저희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나가고 있고요. 사실 20대 국회에서 또 그것을 저희들이 해결하는 방안으로 스크린 상환제, 이게 이제 법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도 좀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한 영화 또는 몇 영화가 스크린을 독점하는 또 그런 일이 없도록 함께 좀 노력을 해주시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 계속 유념해서요. 어떻든 공정한 거래가 되도록 하는 것 계속해서 저희들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영화발전기금 징수의 목적이 산업에 대한 규제입니까? 아니면 산업진흥을 위함입니까? 기본적으로는 진흥을 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이제 모금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봉준호 감독이나 박찬욱 감독, 유승환 감독, 장준환 감독 모두가 독립영화에서 시작됐고 영화 발전기금을 조성해서 독립예술 영화를 지원하지 않았다면 인재로 태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실에서 물어보니 그 OTT 시장, 즉 플랫폼의 진흥을 위해 현재 기금 징수는 아직 보류하고 있고 아직 그 규제에 가깝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누구만을 위한 진흥이고 누구를 위한 보류라는 것인지 참 모르겠습니다. 장관님, 이제 본격적으로 IPTV와 OTT 플랫폼에 대한 그 발전기금 징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혹시 장관님이 별도로 알고 계신 계획이 있습니까? 이제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 굉장히 뭐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신중한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등등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정책 협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콘텐츠 없이 좋은 플랫폼은 있을 수 없죠. 그 산업의 진흥이 플랫폼 혼자서 이루어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늘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플랫폼 중심에서 어떤 계획을 세웁니다. 어떤 이런 이기적 판단들이 매번 튀어나오는지 이번 국감 때 굉장히 많은 어떤 짐을 갖고 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강력한 콘텐츠가 없으면 플랫폼은 텅 빈 그릇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 IPTV와 OTT 플랫폼들이 기금 징수에 반대하기보다 좋은 콘텐츠 생산을 위한 선순환 구조를 위해서 연대하고 동참해야 한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네, 저희들은 그게 콘텐츠하고 밀접하기 때문에 예, 거기에도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있어야 된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관님, 설령 OTT 플랫폼들이 지금처럼 반대하면 문체부가 나서서 저는 설득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문체부에서 IPTV와 OTT 플랫폼에 대해 영화 통합 정산망과 같은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을 반드시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아까 기금 부과 문제는 굉장히 이제 신중한 문제라 또 각 부처마다 이해관계가 있고 그래서 만만치는 않은 작업이지만 기본적으로는 콘텐츠를 어떻게 진흥시킬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정책 협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이렇게 또 논의를 하고 제도를 만들어 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건 그저 모든 직업군이 한 산업군에서 역할을 하고 어떤 불공정과 회기라 없이 몫을 쉐어하자라는 얘기를 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가장 자본이 많은 곳에서 만들어 놓은 구조와 또 선택에서 벗어날 수 없는 갖가지 말들을 듣습니다. 그나마 가장 긍정적인 응답이 고민하겠다, 잘 이해하고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 질문을 듣고자 국감을 임하지 않았고요. 전 허탈하기 그지 없습니다.